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잘 들었습니다. 또 소장님이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더 가깝게 소장님을 만날 수 있는 세미나를 매주 준비하고 계신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그 이번 주 주제는요, 시장 흐름을 읽는 눈. 예, 시장 흐름을 읽으면은 아무리 뭐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뭐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당연히 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약간 비껴서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그 틈새를 알 수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장 흐름만 볼 줄 알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마음 놓고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 지역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 연구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틈새 공략법을 알려주신다는 것 같은데요. 화요일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려 볼 텐데요. 전화 02-6676-0200번, 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281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먼저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예, 그 등촌 삼동에 네. 등촌 대림 아파트를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네. 예, 평상시에 이 한 소장님께서 직주 건축을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 부근에다가 제가 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등촌 삼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예, 등촌 대림. 네, 번지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번지수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아, 번지수는 잘 모르시고요. 예, 그럼 예.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예, 34평이에요. 34평형이요? 네네. 네, 등촌 삼동에 있는 등촌 대림 아파트 34평형을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신 거죠? 예, 전세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거를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한번 상담을 드려본 거예요. 아, 매도를 할지 말지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예. 소장님께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평상시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역세권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실. 예, 그러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역세권입니까? 근데 그 제가 금액이 예, 예,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지금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아, 지금 구입하신 게 아니고? 아니 했어요. 아, 했는데 하신 거죠? 예, 예.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예. 보기가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투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전세 예. 금액이 높으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쪽에 그 뭐 가격들이 오른 거는 뭐 다 알다시피 이쪽 지금 마곡지구 예. 옆에 그 마곡지구 뭐 후광 효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마곡지구 후광 효과다. 이쪽에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마곡지구 주변 네. 쪽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마곡지구 개발되면서 그 후광 효과가 많이 지금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됐죠. 네. 예,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네. 지금 여기 그 등촌 대림 아파트는 그 지금 재건축 연한은 뭐 당연히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거 기존 아파트잖아요. 기존. 그렇죠. 그렇죠. 새 아파트가 아니고. 예. 예, 기존 아파트의 가장 화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건축이에요. 예. 예, 이게 나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화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파트예요.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마곡지구의 후광 효과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실거주 하기에는 참 좋은 아파트. 예, 괜찮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마곡지의 후광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 이제 앞으로 전혀 안 될 거다 이게 아니고 예. 분명히 지금 마곡지구 아직 다 입주 안 했잖아요. 네네. 다 개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예. 멀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주변 지역들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네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호재를 볼 수 있는 데가 이 발산역하고 우장산역 네네. 여기 사이라고 저는 봐요. 이쪽이 왜냐하면 학군도 괜찮고요. 네네. 예, 이쪽이 괜찮기 때문에 이쪽은 좀 마곡지구 후광역과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하니까 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예,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일단 그 재건축 일단 조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어쨌든. 네네. 예, 그러니까 네. 재건축을 상당히 하기 어렵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한 2년 정도 네네. 한 2년 정도를 보유를 하다가 그때를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후광역과 이쪽 다 개발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영향은 줄 거예요. 네. 예, 영향은 줘. 뭐 가격이 뭐 파격적으로 막 오르지는 않더라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여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더불어서. 네. 예, 그럼 그때를 어느 정도 오르면 우리는 이익 내는 게 목적이니까. 예, 네네.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게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소장님 그러면 거기 부영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부영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아, 있거든요. 부영이요? 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영종률이 높아요. 네. 이쪽이. 그래서 재건축의 사실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 예, 리모델링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거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느냐가 틀리거든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오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네. 한 2년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2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매도 타이밍 잘 살피셔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또 마곡지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마곡지구의 후광 효과로 염창이나 또 가양 이쪽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마곡지구 다 들어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호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일단은 상당부 많이 지금 이미 호재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호재가 가장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발산역하고 우장산역 그쪽 사이가 사실은 이쪽이 랜드마크들이거든요. 그쪽이 우장산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조금 더 강하게 후광 효과를 아직까지 좀 받을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가양동이라든지 네. 이런 곳은 후광 효과를 그동안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그렇죠. 발산과 또 우장산 이쪽으로. 거기는 이제 본래부터 좋은 지역이고요. 네. 학군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도 꾸준히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조금 이 반영이 돼서 지금 그런 쪽으로는 좀 들어가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곡지구 또 호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바로 또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인천 남동구 서창동 682번지에 서창 센트럴 프루지오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올해 5월부터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솔비주공 인천 동구에 네. 솔비주공 1차라고 해서 네. 홍현동 154번지에 있는 네. 솔비주공 1차 아파트를 지금 네. 그거는 월세를 주고 있어요. 네. 네. 네, 월세 100 정도에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요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 센트럴 프루지오 682번지를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또 네네. 인천 동구의 솔빛 주공 1단지를 월세를 주고 계신데 두 곳의 네.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함께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쪽에 거주하신다고 그랬죠? 예. 예,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한 곳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죠. 네네. 예, 신축 아파트고요. 신축 아파트고 주변에 기반시설 잘 돼 있나요? 예, 지금 상업지구하고 그 주거지구하고 예, 예,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예, 예. 깨끗한
건 있어요. 좀. 예, 깨끗한 섞여 있지 않아서. 예. 그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는 곳이니까 당연히 뭐 깨끗하겠죠. 근데 이제 주변에 어떤 그 우리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네네네, 갖춰져 그런 있나요? 거는 있어요. 예. 많아요? 예. 제가 근데 보기에는 뭐 많지는 않을 것 백화점이나 같은데. 뭐 예? 체육관 이런 건 없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예.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택지 개발을 공공주택 택지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기반 시설이 이렇게 엄청 잘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 데는 아닌데,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하철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철은 지하철 인천 지하철 2호선 운현역? 운현역 여기 있네요. 네. 운현역. 네. 예, 운현역하고 여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멀어서 여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 집을 구입을 하던 투자를 하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역세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게 지금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투자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역세권에 벗어나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도 좀 올랐죠. 이게 예. 예,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가를 상당히 저렴하게 했어요.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평대 분양가가 한 2억 5, 6천 했을걸요, 여기가? 처음에? 8천이요. 예? 2억 8천. 2억 8천. 조금 더 높게 했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 조금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네. 예,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올랐지, 이게 어떤 투자 가치가 커서 오른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요 운현역에서요, 네. 예, 인천 2호선이잖아요. 네. 운현역에서 사실 요까지, 요쪽 거까지 지하철을 좀 연결을 해달라 네. 하는 그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가 이쪽이 좀 살아나려면 어쨌든 이 지하철이 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 2호선이. 네. 예, 그러면 이런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아직. 이게 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주하시는 거죠? 네. 예, 거주하시는 걸로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오를까요? 예, 조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너무 워낙 싸게 그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바뀔 가능성이 있죠.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요것도 바뀐다는 지금 거는- 솔빛마을 네. 예, 주공이잖아요, 여기. 네. 예, 요거는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주공 1차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는 실제로 이 동인천역하고는 역세권이에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역세권이고 예, 근린공원도 있죠, 옆에. 네. 예, 공원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도 재건축하고는 무관한 아파트예요. 네. 예, 재건축하고 무관한 아파트고 실제로 이 동네 이 주변에 뭐 어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은 있어요, 여기. 이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특별히 이 아파트 이 지역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월세를 받고 계시면은 이 월세를 받는 데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수요는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전적인 투자, 나는 투자에서 차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요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난 꾸준하게 여기 월세가 나오니까 월세 받고 있겠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단지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가치가 크게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푸르지오에 예. 옆에 기반 시설이 좀 더 들어온다면 가격 변동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는데요. 거기요? 네. 당연한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솔빛 같은 경우에 옆에 푸르지오가 예. 한 3년 뒤에 들어오거든요. 푸르지오 들어오는 거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아, 예, 왜냐면 아파트가 더 옆에 이렇게 생긴. 여기 송현주공 말고요. 예, 그러니까 솔빛주공 옆에 바로. 예. 그쪽은 거기 새로 택지 개발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자꾸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인천의 동구에 동구에? 솔빛주공. 솔빛주공이요? 예, 솔빛주공 1차예요. 동인천역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예. 지금 푸르지오가. 글쎄 그게 오면은 전체적으로 좋다고요. 그쪽은.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뒤에도 전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인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인천이 수도권이기도 하고 서울과 인접했는데 수원이나 파주는 요즘에 집값이 그래도 올랐는데 인천은 마땅한 상승세가 없어서 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은 지금 그 송도 청라라든지 영종이라든지 네. 이런 신도시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구도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들도 옛날엔 재개발 계획들이 다 있었고 그 도심 개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사실 무산이 됐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어떤 특별하게 뭐가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없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인천은 특별한 호재가 조금 없어서 아직 그렇죠.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또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그냥 여기에 시세 좀 알아보고 지금 한번 옮겨볼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해서. 네,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기도 네, 광명시 광명시, 철선 3동 네, 쌍마 아파트, 철산 3동에 있는 쌍마 아파트, 쌍마 한신 아파트. 쌍마 한신 아파트요? 네네. 네,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네,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네? 평형대요. 몇 평양 평에? 때? 아, 평양. 네, 네. 32평. 32평이요. 네, 네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소장님과 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거주를 너무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하셨어요, 거주? 네? 거주 얼마나 하셨어요? 한 27년, 8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강산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바뀌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 예. 갈아타야 되나 안 갈아타야 되나. 자, 이 설마 이 쌍마 한신도 이게 가격 좀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네,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철산역 바로 초역세권에 붙어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네. 예, 좋은 아파트라서 어쨌든 이 광명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광명은 제가 아, 상당히 네. 경기권에서 좋게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장이 광명인데 네. 그런데 이 철산역 바로 역세권이고 7호선은 또 이게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올라갔는데 문제는 제가 뭐냐면은 기존 아파트가요. 네. 결국 이거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때가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재건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요 아파트는요. 재건축을 거의 할 수 없는 아파트예요. 명중률이 네네, 높아서. 맞아요. 세 동만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그 규모도 작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은 네. 지금 그 광명의 가장 큰 화두는 재건축이에요. 아파트의 화두는. 네. 그러면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철산주공 12단지가 있고요. 네. 바로 옆에 또 13단지가 있어. 네네. 예, 요 지금 철산주공 아파트들이 저층 아파트들은 다 지금 재건축 막 본격적으로 다 뭐 거의 다 바로 끝나가는 옆에 데도 있고. 7단지가 재건축이에요. 예? 바로 옆에 뒤에 있는 7단지가 지금 글쎄요. 재건축한다고 예, 예, 다 소문이 재건축이야. 네. 지금 근데 지금 요 단지는 아직 재건축을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12단지나 13단지들도 결국 어느 시점엔 재건축을 다 추진할 거예요.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다 끝나면은. 네. 그럼 이 12단지나 13단지는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12단지, 13단지로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지금의 어차피 거주 지금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아마 최적의 그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철산 주공, 옆에 있는 철산 주공 아파트를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7년, 8년을 사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나 또 세대주가 많고, 그래서 뭐 규모가 작다 이러면 아무래도 재건축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또 재건축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재건축은 일단은 그 저층 아파트가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중층 아파트는 사업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소형 평형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들은 또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반드시 중층 아파트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소형 단지에서 사업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20평대 아마 3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일 거고요. 예, 그래서 근데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을 네. 못 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 저층 아파트면서 이 소형 평형 단지들이든지 이런 것들도 사업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방송에는 자세하게 얘기를 조금 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강의에 오시면은 과연 어떤 것들을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재건축을 뭐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세미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다음에는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왔다고 했는데요. 주문하신 문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제가 예. 소장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사자송 부르셨잖아요. 예, 사자성. 네,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을 사자. 네, 라이브로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기대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듀엣을 해주시면 듀엣이요? 네, 어떨까? 신청해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네. 세이스 한번 해볼까요? 세이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첫 번째 문자 한번 볼게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115제곱미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전세 끼고 차익 목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타워팰리스 하면은 좋은 아파트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와서 사게 된다면 어떻게 차익이 많이 날지.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뭐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정말 부자들이 사는 곳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타워팰리스 처음 분양할 때 삼성에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는 주상복합은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다 이렇게 네. 이제 많이 홍보를 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모았던 아파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는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이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은 뭐냐면은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상복합은 그 아파트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파트 주민들, 상가 주민들, 그다음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소유주들이 다 이해관계가 다 틀려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실 재건축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저쪽 어디죠? 허리우드 낙원상가가 네. 대표적인 그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지금 그 상태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재건축에 하기 어렵다는 주상복합의 가장 단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면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강남에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는 게 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 거주하고 투자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타워팰리스가 너무 좋아서 난 들어가 살겠다. 그럼 들어가 사시면 돼. 근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노려보는 게 훨씬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차익 목적이라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주상복합보다는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문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춘희동의 142-3번지 3룸 다세대 주택을 월세에 주고 있습니다.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언제쯤 이거를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천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월세를 주고 계신데 앞으로 매도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소장님은 서울로 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항상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셔서 네, 부천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부천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나 만약에 이런 곳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을 보면 거기 재개발 지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단순한 이 빌라 우리가 소위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는 빌라인데 그 아무런 호재가 없는 데에 그런 빌라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오르는 곳을 한번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들, 강남권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강남권 이런 곳들은 빌라도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용산 같은 데도 용산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빌라다 이렇게 되면 사실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예, 그래서 괜찮을까요? 빌라를 투자하시더라도 그런 특정 지역,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이든 이런 호재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야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는 0266-0200번, 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 샵 8281로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 3구역 네. 재개발 지역인데요. 네. 제가 올 초부터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개인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네. 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여름에 한참 피가 더 오르고 하다가 9.13 대책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그 연초보다는 또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이게 저희가 실거주도 미래에 하고 그다음에 투자적인 그런 접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과연 미래 가치가 괜찮은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있는 부가현 3구역이요. 예, 네, 정확한 주소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쪽 뉴타운 지역 명칭이 부가현 3구역입니다. 아, 네.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또 거주랑 투자를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나요? 네, 거주를 당장 지금 재개발 물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미래에 이제 아파트가 된다는 가정하면 이제 저희가 들어갈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사게 되면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오는 걸 봐서 네. 이제 뭐 세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물건이 나오는 거를 조금 지켜봤다가 거주를 할지 투자를 할지 결정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일단 그 지역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아, 그냥 그쪽 지역에 대해 전망이 조금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있는 부가현 3구역 이쪽에 거주 겸 또 투자 이런 목적이 있으신데요. 이쪽 물건은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그냥 이 지역이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수장님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가현동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이거든요. 하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제가 2013년도에 그 부가현 뉴타운을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럴 때 그 상구역이 가장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좀 그 강성 비대위라고 하죠. 반대하는 예, 재개발 반대하는 거기가 이제 그 상구역의 비대위가 되게 강성했고 그래서 그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가현 뉴타운 다 개발되는데 거기만 안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면적도 가장 큰 데거든요. 상구역이. 예. 예, 그래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는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많이들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데가 사실은 부가현 상구역이거든요. 예, 손바뀜 또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 지금 이제 사실은 사업 시행인가 그 변경 신청인가 이제 곧 날 거고요. 예. 결국 이제 관리처분 어차피 다 지금 뭐 감정가 다 나왔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럼 거기 진행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변 시세가 그 같이 나중에 이제 어떤 투자 가치를 얘기해 주는데 주변에 지금 뭐 아파트 가격들 뭐 아이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거기 아이언 상구역도 그렇고 다 13억 넘어가잖아요. 30평대. 네. 예,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메리트가 큰 그런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는 않았겠죠. 연초보다는 또 피가 오른 상태라서. 아, 늦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늦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빠른 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단지 그때보다 조금 이익을 덜 우리가 지금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예. 또 내년 지나가서 이게 진행이 더 조금이라도 된다면 오히려 예.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는 가치가 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미래 밑에 뭐 마레프나 위에 경희궁 자이랑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예. 가치를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거기 옛날부터 가치를 크게 봤어요. 예. 부가현 뉴타운은 왜냐하면 전체가 다 개발되는 거거든요. 예. 중간에 빠지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단지가 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거기 하나의 어떤 커다란 아파트 단지로 대형 단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큰 곳이에요. 그 예. 지금 뭐 좀 여담이 있지만 뭐 조합의 문제로 조금 사업이 좀 진행이 지지부진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언젠가는 된다고 봐야 되는. 저는 곧 된다고 보죠.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소장님이 잘 아는 부가연동을 물어봐 주셨네요. 네, 또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기보다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상가 투자를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상가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한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거는 상가 투자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상가는 어차피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새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월세가 과연 고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상가 투자는 중요한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거든요. 그 수익률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집값 안 오른다. 그래서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논리 때문에 상가들이 많이 젖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많이 다운되고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상가 투자는 항상 우리가 투자할 그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때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상가의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은 차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가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셨고요. 또 저희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네,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그 마포 네. 도화동에 그 우성 아파트 30평대 살고 있는데 네. 우성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투자금으로 그 2억 정도로 장기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네. 용산을 보고 있거든요. 용문동 쪽. 용산, 아파트는 이제 용문동.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곳에 빌라를 보고 있는데 네. 이 투자가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우성 아파트 지금 30평대 거주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용산에 있는 용문동에 빌라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차익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지금 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전세를 끼면은 1억 7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마포 도화 우성 아파트는 매도를 하실 생각도 있는 건가요? 이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전망이 어떤지도 궁금해가지고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매수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되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화우성 반갑습니다. 예. 네. 도화우성은 상당히 좋은 곳인데요. 네. 거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고 했죠? 예. 예, 거기가 도화우성이 본래 그 마포의 어떤 중심축은 아닌데 중심축은 아니고 용산과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크게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했는데 네. 지금 그 국제업무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옆에 있고 옆에 바로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고 대단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도화우성이. 예,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서 이거는 네. 무조건 보유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예. 재건축이 가능한 건가요? 예, 당연히 네. 재건축 가능해요. 여기는 이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들은 오래됐을 경우는 여기에 과연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아파트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건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용문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용문동 투자금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세 끼고? 그 전세 끼고 1억 7천 정도 투자금이 들더라고요. 1억 7천이요? 예. 그러면 용산에서 제일 관심 있는 쪽이 용문동 쪽입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국제업무지구 된다고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요? 네, 아, 토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국제업무지구가 된다는 확신을 확실히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국제업무지구? 그럼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결국은 워낙 낙후돼 있고 그쪽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단지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거기가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은 맞아요. 진행될 거는. 근데 거기도 용산이 전체가 넓잖아요. 용산이. 네. 그럼 거기서도 진행이 될 곳이 있고 빨리 될 때가 있고 안 될 곳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무조건 용산이라고 해서 다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예. 어느 쪽이 가장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용산에서 가장 화두는 국제업무지구 인근의 그 원효로 쪽이요. 네. 예, 원효로 쪽하고 또 하나는 그 서계 청파동. 제일 위쪽이죠. 서울역 가까운 서계 청파동 있죠. 네. 예, 그쪽에 낡은 그 주택들이 완전히 밀집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예, 그럼 두 군데인데 일단은 네. 거기 그 원효로는 국제업무지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그 수혜지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네. 서계 청파동은 거기 서울역이 있잖아요, 바로. 예. 그래서 서울역이 사실은 여기 모이는 가장 중심 축이 될 곳이 서울역하고 삼성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까운 곳, 이런 데들이 개발 압력을 상당히 높게 받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예, 제가 구로 두산 아파트 20평대를 19년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한 18년 정도를 살았고 지금은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전망하고요. 네.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은지 하고 네. 그거를 만약 매도했을 때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그 9호선 한강변 쪽에 있는 네. 그 강서에 그 가양 뭐 3단지나 6단지 갭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고 여쭤보려고요. 그쪽 네. 전망은 어떤지요? 예. 네네. 그러면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구로동의 구로 두산 아파트를 현재 네. 그럼 지금 거주를 안 하고 계신 거면은 네, 전세를 전세 주고 있습니다. 네, 전세를 주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예, 또 만약에 매도 매도를 하신다면 예.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 금액에서 좀 갭 투자를 해서 강서 가양 쪽을 말씀하셨죠? 네, 네. 한강변 가양 3단지하고 6단지 쪽에 소형 그 재건축 연한이 곧 도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전망이 어떨까. 근데 용적률이 아까 앞서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 보니까 그쪽에 용적률이 너무 높다고 금방 소장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그 금액에 맞춰서요. 네, 한 4억 그러면 5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소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예, 나눠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방송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구로 두산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요. 네네. 예, 구로 두산이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아파트는요. 여기 뭐 남구로역하고는 역세권인데요. 네네. 여기는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 예. 이건 뭐 98년도인가 9년도인가 져가지고 9년도, 앞으로 예, 예. 아직도 멀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거. 네네. 예, 그럼 이거 주변에 예. 뭐 여기 그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뭐 월세 받고 뭐 이러는 거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게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예, 안 올랐어요. 예, 안 올랐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금 매도를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가양동에 그 어디 말씀하셨죠? 3단지, 6단지 한강변에 있는 성지? 그 가양 3단 주공인가? 가양 3단지, 6단지 15평 뭐 20평 이렇게 그 한강변에 있는 거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9호선에요. 예, 거기 이거 성지 뭐 성지 아파트 거기 성지 네네네. 예, 그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고요?
아니요. 그 가양 성지가 아니고요. 예. 가양 3단지, 6단지에 뭐 15평에서 20평 되는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있던데요. 주공 아파트인 것 그런데 같은데.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그거에 재건축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용적률이 높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업성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작은 그 소형 단지가 재건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작은 평형대로 만약에 그 17평형대로 1000세대가 있다. 네네. 그러면은 그거 재건축을 나중에 이제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할 때 네네. 17평에 있는 분들이 17평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넓혀갈 네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1000세대에서.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형 아, 평형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데는 네.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용적률까지 안 좋다면은 그거는 뭐 네. 재건축을 하기가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건 네. 말고 네. 뭔가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걸 매도를 하시고요. 일단 매도하시는 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빨리 매도해야 되나요? 예, 빨리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길 빨리 예. 매도하고 지금 약간 네. 부동산이 약간 조금 그 조정기로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는 판단은 내년 1월까지는 조정기로 갈 것 같아요. 네. 내년 1, 2월까지도. 예. 그럼 그 시기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뭐 예, 약간 그렇죠. 조정을 더 받더라도. 예, 그럴 예. 때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그러면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미나 얘기해 주시죠. 예, 항상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네.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 부정적인 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이익을 못 내는 거고요.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은 생각 있는 분들은 오시면은 아마 커다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정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